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찬임 앵커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천여 명에 이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1학년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각 나라의 산업발전사 교재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런 결과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하셨던 하버드 행정대학원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 중인 정상규 박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상규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상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아주 정당하지만 또 아무나 나설 수는 없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요. 그 옆에 또 김영현 씨라는 분이 함께 계셨는데 이분하고는 어떤 사이이신가요? 저보다 1년 학교를 먼저 온 친구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5월 달에 졸업하고, 현재는 이제 맥킨지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네. 이분하고는 그럼 같이 학교를 다닌 그 기간이 있으셨나요? 1년 동안 이제 서로 같이 학교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고요. 저보다 1년 먼저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이번 사건 관련돼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상규 박사님을 제가 알기 위해서 위키피디아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소개가 아직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자, 박사님 소개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 있고요. 지금 네. 2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라는 핸드폰 앱을 개발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한 500여 명 정도를 이제 발굴하고 알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뭐 글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이분들을 알리기도 하고, 좀 그런 활동들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했던 거는 이제 국가보훈처로부터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좀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죠. 그때 이제 하버드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1학년생들이 그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그 코리아라는 교재라고 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산업발전사의 친일 역사 왜곡이 들어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언제 발견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이제 9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는 게요. 9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9월 22일에, 몇 년도인가요? 작년 9월 22일입니다. 작년 9월 아, 22일이었고, 제가 가까운 그 친한 동생이 그 한국말을 할 줄은 아는데, 이제 미국 국적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 7년 전에 만들어진 교재여서 7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잘못된 역사가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져 왔었고, 너무 놀랐던 거는 이 교재를 만든 사람 중에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인이 이걸 집필을 했고, 일본 재단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잘못된 역사를 집필하고 그걸 7년 동안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그 졸업생이었던 김영현 군에게 전화를 했었죠. 제가 왜 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하냐면, 제가 김영현 군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바로 저희가 당장 이거 진행하자 해서 그날 밤을 샜어요. 그날 밤에 새벽이 넘어가면서 새벽 1시, 2시에 저희가 계속해서 청원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까? 그 글을 저희가 썼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 독립운동사를 강의하고 이거 관련된 책을 많이 집필했던 작가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내가 이 성명문의 한글 초안을 빨리 작성을 하겠다. 내가 이걸 작성할 테니 이제 김영현이라는 분은 이 영국이랑 미국에서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거주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거의 교포에 가까운 동생이어서 그럼 내가 이거를 한글 초안을 만들 테니 그러면 이거를 영문 칼럼처럼 영현이 너가 이거를 번역하는 작업을 해라.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날 바로 22일부터 23일까지 그 새벽 내내 그걸 작업해서 바로 다음날 성명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2일 날 시작을 했던 걸로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 trendy.org에 올린 청원을 작년 10월 저희 JNC TV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이 청원이 여론 조성과 역사 왜곡 수정하는데 어떤 힘이 많이 됐나요? 어, 저는 이게 좀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차원에서 어떤 운동을 할 때는 첫째로 명분이 필요하고, 이제 둘째로 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명분을 만들고 청원 사이트에 내용이 게재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주변에 전달도 하고, 뭐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change.org 이외에도 다른 청원 플랫폼에도 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 이런 성명이나 청원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자주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특히 이거는 한인 사회라든지 동양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플랫폼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여서 제가 그때 확인했던 가장 좀 영향력 있고 유명한 그런 어떤 운동과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다 찾아가지고 5개, 6개 다 이제 동시에 올렸고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네. 하버드 대학 안에도 한인 학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가요? 지금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음, 그, 한인 학생이라는 거는 사실 한국계라는 거지, 한국인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인 학생의 전체를 설득하는 건 이제 불가능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이지만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느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영현이랑 상의를 해서 제가 한인 회장을 직접 만나겠다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김영현 군은 뉴욕에 있어요. 저는 네. 지금 여기 하버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인 회장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설득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인 회장을 설득한 뒤에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이 성명문을 온라인에 게재를 할 텐데 하버드 한인 학생회도 이 내용에 동의를 했고 학생회를 대변해서 내가 이 글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겠냐라는 내용을 이제 부탁을 했고요. 그 내용에 이제 한인 회장이 그 정도는 본인이 권한이 있다. 내가 얘기를 해보고 뭐 동의를 나한테 해주겠다 해서 근데 그 연락이 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제 재촉을 했고 이제 결국 학생 회장이 괜찮다라고 말을 해서 그때 바로 한인 학생의 일동이라는 표현을 이제 성명문 마지막 문구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2일부터 23일까지 성명문을 만들어서 올리고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한인 학생이 전체란 말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first draft 때는 저랑 이제 김영현 군 둘이서 이제 initial signatory 해가지고 저희 2명만 이름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서명을 하면서 사람들 이름이 이제 밑에 이렇게 이름을 넣었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한인 학생의 일동, 뭐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제 학생의 일동 이런 문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추가가 되게 된 겁니다. 네.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이런 왜곡된 내용이 교과서에 올라 있는데도, 한인 학생회가 아무런 조처도 음. 하지 않았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작년 11월 하버드 크림슨의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이 기고문 내용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는 내용이 긴데 음, 핵심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기자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크림슨이 이제 언론사기 때문에 네. 언론의 정신이 어디에 있냐 이런 부당함을 보고도 자본의 힘에 의해 글을 쓰지 않는 것이 과연 지금의 기자 정신인가 라는 식의 비판을 먼저 했고요. 한국에서 JTBC라는 거대 언론사에서 이미 내용 검증을 마치고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왜 여전히 하버드는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하는가라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케이스, 이 한국의 역사를 집필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일본의 학자가 썼고 일본 재단의 후원금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업 성장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식민 지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의 한국이 발전되게 되어서 현대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부터 한국의 현대사를 다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용에
일본에 의하여 한국의 기간 산업 인프라스트럭처가 발달을 했고 오늘날의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당시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했던 전쟁 범죄, 뭐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성노예 문제, 토지 및 식량 수탈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도 언급이 안 돼요.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집필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설령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이 한국인 학자가 공동 집필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게 완성되고 나면 이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논문을 쓰고 나서도 이 검사하는 사람이 이거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수라는 걸 맡기거든요. 그 감수하는 사람조차도 한국 교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좀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외교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지 않았나라고 충분히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게 하버드잖아요. 그래서 하버드의 학교의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자유와 정의와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강조해온 하버드의 양심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식민 지배를 벌이고 수많은 범죄와 피해를 입힌 역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묵인하고 동조하는가. 만약에 이것이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가 알제리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고 영국이 인도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했다는 사실이 하버드에서 가르쳐져 왔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묵인할 건가? 정말 이런 선택을 이 선택을 책임질 자신이 있냐? 오히려 막 이렇게 저희가 강경하게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넣자고 이제 설득을 했던 게 있는데, 당시 일본 제국에 의해서 한국의 기간 산업이 개발이 된 것은 지금의 다 북한 지역입니다. 다 북한 지역에 공장하고 병원이 설치가 되었어요. 근데 왜 북한 지역에 설치가 되었을까요? 한국이라는 그 한반도 전체를 일종의 군사 기지처럼 활용을 해서 중국 본토와 만주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곳에 공장과 병원을 설치했던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100번 양보해서 북한 지역의 일부분이라도 만약에 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보다 GDP가 100배는 더 높고 왜 이렇게 한국은 성장했고 북한은 저렇게 가난한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입증할 거냔 말이죠. 그래서 무슨 한국의 지금 현대사가, 한국의 삼성이, 한국의 LG가, 현대가, 한국의 이 어떤 문화가 어떻게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버드 크림슨 자체가 워낙에 좀 그런, 그러니까 팩트 체크라고 할까요? 그거를 되게 꼼꼼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어떤 아규먼트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디스커션을 많이 하게 됐고, 서로 주고받은 그 원고를 다시 내고, 수정해라, 다시 또 수정해서 내고, 이 과정이 한 10번 이상이 됐었고요. 그 과정이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하버드 크림슨을 통과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이 하버드 크림슨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정말 모든 게 뭔가 좀 더 속도감이 붙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이 청원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JTBC뿐만 아니라 저희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하버드 크림슨에만 게재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2차, 3차, 다음 이제 후속 보도를 하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다 좀 어느 정도 저희들끼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JTBC의 정재윤 기자님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게 사전에 좀 서로 논의가 되는데, 이 하버드 크림슨이 2달, 3달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통과가 되었던 거죠. 네. 지금 한국의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는 것이 뭐 전체 언론사의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JTBC가 또 이런 일에 앞장을 섰군요. 이 수정을 검토하겠다. 정말 그 힘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얻어내셨는데, 대학 당국의 답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답변이 온 건 없고요. 이제 언론사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JTBC 쪽에 이 하버드가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그거를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 직접 싸우신 분은 지금 현지에 계신 분인데 말이죠. 네, 저희는 학생
이어서 그런지 저희에게는 아예 보내질 않았습니다. 왠지 이게 저희끼리 그걸 하게 되면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언론사에 먼저 알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JTBC 쪽으로 이런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집필진들 그리고 또 출판사에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집필진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나요? 하버드 자체 신문사인 크림슨에 게재된 내용,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를 이제 가르치셨던 역사학과 교수님들이 있는 방에다가 제가 당시 이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다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 음, 역사학자들, 뭐 박사, 뭐 교수들이 있는 방이, 단톡방이 거의 이제 한 300명 이상 모여 있는 방이 있어요. 한국의 학자들이. 거기에 이 내용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진행 상황이고 이랬을 때 한국에 계신 역사학과 교수님과 이제 국제정치학 교수님들이 저에게 이런 논문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보내주셨고요. 해당 내용들을 이제 집필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문제 교재 개정돼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언제쯤 알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연락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JTBC에 보도가 되면서 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 예.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이게 교과서가 개정된 사실도 저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버드에서는 최대한 이걸 숨기려고 했고요. 그리고 음, 알려지면 당연히 안 좋죠. 하버드 입장에서는 자기들 명성에 어떤 금이 가는 거고, 저는 마치 하버드 안에서 내부 고발자 같은 역할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하버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더욱 이걸 숨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모르게 그 수정된 교재가 2월 달에 올라왔는데 저희는 아무도 몰랐고요. 음, 이제 JTBC 측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기자님께서 이거를 좀 수시로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수정된 교과서 올라왔네 하고는 이제 드디어 저희의 어떤 이런 장기간의 성과가 거의 반년이 걸려서 이제 최종적으로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2023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한국의 산업 발전사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사를 내보내신 거죠. 그래서 음,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알게 된 겁니다. 네. 네. 뭐 지금도 다행입니다만 조금만 더 빨리 바뀌었더라면 1월에만 바뀌었어도 금년에 뭐 2월에 그 학기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금년부터 그 개정된 내용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네요. 음. 아까 그 내용 중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뭐 침략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겠지만 일본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심지어는 뭐 BTS 같은 한류의 발전마저도 일본이 기반이 됐지 않았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왜곡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꽤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되게 답답해요. 사실 이거를 다 바꾸려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더 예민한 것은 아무래도 역사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 일제강점기, 이 일제시대, 이 대일항쟁 시대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수정을 했고요. 삼국시대라든지 이제 고려와 관련된 역사 왜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가 중국의 속국이었고,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역사 왜곡들도 앞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다 수정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분명히 저희가 좀 노력을 했던 거는 이 동해가 이제 일본의 바다라고 돼 있었어요. 네. 우린 대한민국은 동해가 없었습니다. 예, 한국 산업발전사에는. 그래서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이제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병기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본의 방문학자의 이름이 아예 집필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 지배가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루어졌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식민 지배는 일본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식민 지배 당시에 이제 끔찍한 강제 노동이 포함되었다라고 좀 구체적인 이제 범죄 사실이 언급되었고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는 한국 경제랑 일본 경제를 통합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좀 무력으로 일본 제국에 동화시키려 했다라는 좀 더 사실이 이제 기술되었고 그리고 더 산업화되고 교통이나 전력
인프라가 개선되고 어떤 교육, 뭐 행정, 그리고 뭐 금융 시스템까지도 현대화되었다는 그런 말들이 한반도의 인프라와 행정 능력, 일부 산업 이런 게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주로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한국 그 당시 한반도에 설치했던 공장이라든지 이런 기간 산업들이 그 전의 뉘앙스는 말 그대로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이 그냥 말 그대로 투자한 거야, 도와준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삭제가 되면서 이것은 일본을 위해서 그 한반도에 설치를 한 것이지 조선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분명히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omfort women in sexual slavery, 그러니까 성노예 위안부란 단어가 정확하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단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성노예 그 일본의 그 위안부 제도가 그런 전쟁 범죄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정말 대단한 점은 일본이 이런 외교라든지 로비 활동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하고 이런 하버드라든지 이런 곳에 특히나 그런 로비, 일본의 자금이 엄청 많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일본의 우호적인 입장, 우호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로 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럼 어떠냐? 처참할 정도입니다. 거의 후원금이 없는 정도이고 한국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정부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한국을 알리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이 논의되거나 누군가가 제안 자체를 지금 모르셔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차이가 정말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이 정도의 변화가 저희는 정말 큰 변화라고 느끼고 정말 속으로 쾌재를 부른 이유는 일본은 이런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로비를 했어요. 저희는 돈이 100원도 안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두 청년이 이걸 시작을 했고 저희는 언론과 함께 이거를 끊임없이 글의 힘을 믿었고 언론 정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반년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이 일을 해냈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 측과 하버드 측에서 정말 많은 이 독립투사의 의지로 자본을 이겨낸 그런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뭐 뮤지엄이라든지 각 칼리지에 있는 랭귀지 스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으로부터의 그 도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희박하고 일본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더 신경을 쓴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싶네요. 자, 이번 과정에서 만크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만크 하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나 또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연대해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기사를 통해서 방크를 처음 들었고요. 방크와 연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하버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소식이 그 한국에 있는 수많은 단톡방에 전달이 되고 또 뉴스를 통해 알려질 때 이제 반크 역시 이 부분에 단체 차원에서 힘을 보태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반크라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도 뭐 독도라든지 위안부 관련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좀 굉장히 좀 전무후무한 그런 NGO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수 입장에서 그 이제 집필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이 코리아 케이스를 집필했던 그 교수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보스턴을 포함해서 한국과 이 미국 현지의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하버드 자체 신문사 그리고 하버드 정치학과 학생들 한인 학생회가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아마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버드 로스쿨의 그 램지어 교수 사건이 좀 데자뷰처럼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개인이 하건 또 이런 단체가 움직이건 우리의 이런 그 조그만 움직임들이 모여서 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시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데 혹시 그쪽으로 한국에서 활동하셨나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역사 작가, 역사 강사로 이제 이런 방송에서 뭐 3.1절 특집이나 아니면 현충원 특집, 그리고 뭐 광복절 특집 이럴 때 이제 주로 방송에서 이제 많은 이제 셀럽분들하고 함께 역사 강연이라든지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방부 같은 데서도 매주마다 이제 역사 관련된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몇 년 됐죠. 한국에서 이렇게 역사 관련 방송 뭐 이렇게 약간 주간 단위로 계속 글을 집필해서 논설처럼 글도 썼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사 관련돼서는 좀 오랫동안 이렇게 글이라든지 방송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역시 전력이 있으셨군요. 역사 쪽으로 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근데 공부하시는 거는 행정학 쪽인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방향은 어느 쪽이십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을 공부를 했고, 이번에 하버드에서 행정학을 추가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제가 지금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 정치사가 역사의 또 본질이기도 하고, 또 정치도 이제 역사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일단 제가 이제 2달 후면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우선적으로는 일단 학계로 돌아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역사 의식이 투철한 이런 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우리 한국의 정치 쪽으로 나가셔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하버드에서 이런 역사 왜곡 교재 수정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 7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조차도 7년 동안 아무도 몰랐고, 심지어 하버드에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조차도 몰랐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서로가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좀 중요한 것들을 좀 놓치고 있는 면들은 없지 않나. 조금 내 주변도 살펴보고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도 더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에 있는 어떤 산학연에서 좀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랄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제가 알기로는 재외 동포의 숫자가 벌써 한 80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국내에 계신 분들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더 높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함께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진다면 지금처럼 7년이 걸리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본의 로비와 일본의 자금에 의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말 사각지대가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이거는 수많은 일 중에 그냥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해외에 계신 동포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에 계신 뭐 정치인 분들도 그렇고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렇게 역사의식이 투철한 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버드 경영대학원 1학년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각 나라의 산업발전사 교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내용을 수정하는데 큰 노력을 하신 정상규 박사와의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일은 정부와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 국민이 한 민간 외교의 승리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 역사의 잘못을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고 이를 후손에게 제대로 교육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잘못 기술된 해외 교과서나 교재 내용을 힘을 합쳐 바로 잡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